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포르투와 AT 마드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1부 3위의 포르투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아쉽게 산타클라라에게 무승부를 거두면서 선두 추격에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챔스에서는 순항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이죠. 2패 뒤 3연승을 거둔 것이라 기세 자체는 아틀레티코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뛰었던 타레미 등 주력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리그 경기가 꼴찌인 페레이라와의 경기라 굳이 이 경기에서 주전들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결정자는요, 마리오 페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페인 1부 3위의 아틀레티코입니다. 레버쿠젠과 카디스에게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현재 아틀레티코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탈락이 확정된 상황인데 다만 이번 경기를 이겨야 조 3위를 확보하고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라 총력전을 염두에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포르투 역시 100%의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포르투 역시 조 1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포르투와의 1차전을 돌아보면 90분대 추가 시간에 3골이 터졌을 정도로 난타전 양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쉬운 경기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결정자는요, 코케 르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틀레티코가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 두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약점을 크게 드러냈으며 특히 측면 크로스 상황에서의 불안함이 상당했던 상황인데 포르투가 4-4-2 전형을 바탕으로 역습을 끊어내고 측면을 경유하는 공격을 시도한다면 아틀레티코 역시 실점 가능성을 꽤 높게 점쳐야 할 것입니다. 포르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버쿠젠과 클럽 브류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6위의 레버쿠젠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결국 리그에서는 강등권까지 추락해버린 상황이죠. 챔스에서도 일찌감치 토너먼트 진출은 물 건너간 상황이고 이제 남은 것은 유로파리그 진출이라도 해내는 것뿐입니다. 유로파행을 확정지으려면 이번 경기에서 이기고 포르투가 아틀레티코를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레버쿠젠도 꼴찌지만 이번 경기에서 전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죠. 문제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전혀 찾고 있지 못하다는 점인데 상위권 팀치고는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도 썩 뛰어나진 않으며 수비진의 전진 빈도도 높아 상대에게 허용하는 공간도 꽤 많은 편입니다. 결정자는요, 팔리시오스, 비르츠, 벨라라비, 아즈문, 아랑기스, 쉬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1부 3위의 브류헤입니다. 리그에서는 무패를 기록하면서 잘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챔스에서는 포르투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1위 자리가 위태롭게 되었죠. 이번 경기에 이기지 못하게 된다면 포르투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면서 험난한 토너먼트 일정을 각오해야 합니다. 챔스에서도 상위 전력을 상대로 코어 싸움에서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지난 챔스에서도 포르투를 상대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유효 슈팅 비중도 40%로 나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템포를 자신들이 쥘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랑의 개인 기량도 꽤 괜찮은 상태이죠. 다만 챔스에서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친 득점력은 향상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자는요, 라린, 마타, 리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3.5오버를 1순위로 삼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레버쿠젠의 올 시즌 수비는 최악인 상황이고 브리회도 지난 포르투와의 경기에서 역습 상황에서의 대처법이 인상적이진 않았습니다. 레버쿠젠이 공격력만큼은 아주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클럽 브리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리버풀과 나폴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9위의 리버풀입니다. 리즈에서 덜미를 잡히면서 하위 전력을 상대로 했던 두 리그 경기에서 패배하는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챔스에서는 나폴리와 함께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2위를 확보하는 데 만족할 것인지 1위를 노려볼 것인지 딜레마에 빠진 상태이죠. 아약스전부터 다이아몬드 형태로 중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경기를 펼칠 때 팀의 조직력이 더 엉망이 된 모습인데요. 여전히 중앙에서의 빌드업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단조로운 측면 크로스 위주의 공격이 대부분이었고 중앙에서의 볼 전개가 어려워지면서 풀백 전진도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수비 상황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폭을 제공하기 위해 미드필더들이 움직이면서 중앙의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이고 말았고 선수들의 집중력과 체력 상황도 상당히 떨어져 보였습니다. 고메즈와 알리송의 콜플레이 미스 등 기본적인 플레이에서조차 실수가 나오는 상황인데 미드필더 라인 간격이 벌어지면서 파비뉴가 압박에 노출되는 양상도 수비적인 불안 요소입니다. 결정자는요, 아르투르, 조타, 코나테, 마팁, 디아스, 케이타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1위의 나폴리입니다. 리버풀보다는 상황이 여유로운 상태입니다. 4골차 이상으로 패하지만 않는다면 조 1위를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앙귀사가 복귀하는 등 전력에 플러스가 있는 상황이고 27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는 등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상태인데요.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 있는 리그 일정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탈란타, 우디네세, 인테리를 근시일 내에 만나게 되는 상황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4골차 이상으로 지지만 않으면 되는 상황이라 레인저스전과 같은 라인업을 가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상대가 레인저스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로테이션을 돌렸을 때의 경기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시메오네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폼을 과시했고 라스파도리도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큰 흠을 잡을 부분이 없었습니다. 다만 은돔벨레의 고질적인 턴오버와 불안한 터치 문제는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레인저스전에서도 이 때문에 김민재, 웨스티고르가 가진 부담이 상당히 컸습니다. 결정전은요, 라흐마니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의 정배당 메리트가 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클럽 감독이 새로 시도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 공수에서 모두 주력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져 보였던 상태입니다. 나폴리가 여유 있는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나폴리의 로테이션 멤버들이 지난 챔스에서 보여준 경기력도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리버풀 역시 현실을 인정하고 2군 위주의 라인업을 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나폴리 쪽으로 강승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헨과 인터밀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2위의 바이언입니다. 최근 9경기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아주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3-0으로 바르셀로나를 잡아내고 조 1위를 확정지은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전까지 주중 경기를 계속 치러하기 때문에 주력들에게 휴식을 줄 가능성이 높죠. 부상으로 결장 기간이 길었던 노이어, 사네가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도만 제외하면 자비처, 텔 등 출전 기회를 많이 받지 못한 선수들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결장전은 사르, 코망, 루이카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1부 5위의 인테르입니다. 풀젠을 대파하면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 경기를 이겨도 조 2위 진출이 변하진 않기 때문에 인테르 입장에서도 이 경기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그 일정도 꽤 빡빡한 상황인데요. 유벤투스, 아탈란타, 나폴리를 근시일 내에 만나게 되는 일정이라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에게 대대적인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카쿠의 폼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아체르비도 출전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을 듯합니다. 결정자는요, 브로조비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모두 순위가 결정된 상황이라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높은데 바이언의 주력 선수들인 자네와 노이어의 복귀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 상황이라 바이언이 전반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뮌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